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애교살을 유지하는 하안검 성형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안검, 특히 눈 밑을 수술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교살인데요. 오늘은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유지가 되면서 눈 밑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애교살이 뭔지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교살을 오늘은 조금 더 의학적인,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교살은 우리가 프리타살 근육이라고 하는 이제 알륜근,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알륜근이 비유화가 된 부분이 바로 애교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근육인 거죠. 근데 근육이 비유된 부분, 그러니까 늘어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두툼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애교살이 되는 건데, 이 애교살은 어떤가요? 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현저하죠. 하지만 노화와 함께 이 중안면 쪽의 치기라 그러죠. 이 앞볼 부분 쪽의 드루핑으로 인해서 알륜근, 우리가 눈을 둘러싸는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라고 하는 알륜근이 얇아지게 되고 늘어지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소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애교살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젊고 자연스러운 하안검을 만드는 조건에 이 애교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젊고 자연스러운 하안검이다라고 하면 한 5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눈 밑 고랑이라고 하는 고랑 부분의 현저함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티어트러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티어트러프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텐데요. 눈 밑 고랑이라는 부분이 디포미티가 교정되는 부분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하안검에. 자, 두 번째는 하안검의 수직 길이가 비교적 짧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제, 애교살이거든요. 이 애교살이 있어야 더욱더 자연스러운 하안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조건은 외안각의 위치, 즉 우리가 눈 밑에 보면 이 외안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안각보다 높이 위치를 해야 자연스러운 하안검이 돼요. 이거는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안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몽고주름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내안각이고, 외안각은 바로 이 눈의 끝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뒤트임을 하는 부위 혹은 눈 끝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눈 끝부분이 조금 더 위쪽 10에서 15도 정도 각도의 상방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눈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본적으로 이 외안각 자체가 처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드루핑 현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가측 인대 고정술이라고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외안각을 올리는 수술이 바로 가측 인대 고정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하안검 외측 하방의 주름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가 하안검의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결국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자 제가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애교살이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자연스러운 하안검, 자연스러운 눈 밑의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하안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서도 당연히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모든 눈밑 수술에서는 이 눈 밑의 애교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술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 밑의 수술은 뭐다? 무조건 눈 밑을 평평하게 피는 게 아닙니다. 눈 밑의 애교 부분은 정확하게 살리면서 눈 밑쪽에 지방이나 근육이 처져서 불룩해져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원래의 위치대로 되돌리고, 그리고 고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고랑을 채워주면서 고랑을 덜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눈밑 수술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자, 이제 환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비포 앤 애프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포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눈 밑에 처짐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애교도 당연히 사라져 보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애교가 다시 정확하게 드러나면서
눈 밑쪽이 정리된 느낌이 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쪽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하안검이라고 해서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재배치라고 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하는 수술 방법이 있잖아요. 자, 이분은 눈 밑에 지방 재배치 수술을 시행하신 분이고요. 저는 꼭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 눈 밑에 근육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지방을 재배치시켜서 불룩함을 경감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눈 위쪽에 존재하는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라는 머슬이 좀 더 상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사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마다 수술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눈 밑에서 조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 밑에 애교 근육을 정확하게 살리고 그 애교 근육의 드루핑이나 처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고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술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면서 눈 밑쪽에 애교 근육을 정확히 살리는 우리가 보통 근육 강화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하는데요. 오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의 스트렝스를 높이는 리인포스먼트 강화 시술을 같이 시행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술 장면이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가 조금 뭐랄까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안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밑 수술을 할 때는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 되죠. 피부 자체의 처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죠. 그리고 눈 밑에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라고 하는 이 안륜근도 굉장히 얇아져서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위에 쪽 그림에서는 이제 수술 중의 과정인데요. 한 겹이 아니라 안륜근을 두 겹으로 쌓아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륜근 자체를 자연스럽게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샌드위치로 이렇게 위치시키지 않으면 두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러나 지방이식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안륜근을 샌드위치 형태로 아래쪽에 있는 안륜근을 위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한 겹이 있던 부분이 두 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쪽에 애교 근육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비포 앤 애프터인데요. 이분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눈 밑쪽에 피부를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을 시행하셨던 케이스고, 상대적으로 눈 밑쪽에 하안검을 시행하면서 눈 밑에 애교 근육,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아져 있어서 그 밑에 부분의 오큘라이 머슬과 샌드위치로 강화를 시켜서 애교 근육을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처져 있죠. 그리고 고랑도 깊어 보이고요. 근데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애교 근육은 원래의 위치대로 살아나면서 지방이 불룩했던 부분은 내려오게 되고 고랑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분도 이제 수술 전후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수술 전에도 안륜근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른쪽도 보면 안륜근, 즉 애교 근육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교 근육 자체가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떤 게 포인트인 거냐? 자, 애교 근육을 자세히 보시면 바깥쪽 부분의 애교 근육이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애교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의 영향으로 탄력을 잃으니까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이렇게 두툼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에 늘어나 있는 애교 근육을 최대한 위로 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원래의 애교 근육의 두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애교 근육의 드루핑, 저는 이제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의 드루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깥쪽의 이 부분을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바깥쪽의 지방은 불룩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애교 근육 자체가 늘어나면서 불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겨서 올려주어야 불룩한 느낌이 좀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눈 밑에 성형을 할 때 애교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뭐 성형외과를 가시던 피부과를 가시던 아니면 눈 밑에 수술을 계획하고 있던지 간에 항상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는 부분은
눈밑 수술은 핵심은 첫 번째, 눈밑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눈밑에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약해져 있는지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파악을 해서 최대한 현재 상태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형수술 부위처럼 뭐 코를 몇 미리 높이고 턱을 몇 미리 깎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눈밑 수술은 눈밑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애교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교 부분을 최대한 탄탄하게 유지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눈 밑을 전체적으로 영하게 보이고 훨씬 자연스럽게 곱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디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수술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